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 이거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저는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두려움을 이기고 공포를 이겨내고 결국은 가고자 하는 길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대단히 냉소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엄하죠, 현실은. 근데 우리 투자가들은 자신의 돈에 대해서 굉장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돈들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석 달 뒤에 딸아이의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1년 뒤에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된다거나 혹은 또 1년 뒤에 아파트 중도금을 납입해야 된다거나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으면 그 긴 굴곡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또한 또 우리의 그 인생도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시장이 열린 지는 100년이 훨씬 넘은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수명, 특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짧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수익을 얻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성과를 누리고 싶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 그런 만족감들을 얻고 싶다. 내지는 또 벌은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다고 생각되니까 항상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성과가 나기를 바라죠. 그러나 주식시장이 언제 그렇게 녹록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앞산, 뒷산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지리산이나 설악산 혹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산도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산의 능선을 보면 주식의 그래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을 살펴보면은 아침에 바라보는 출근길에 첫 번째로 바라다 보이는 산의 능선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기서 사서 저기서 팔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어떤 거예요? 높은 데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이 실패죠. 또 실패의 경험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산이었는데 중간 작은 봉우리에 사서 등산길에 겪는 작은 계곡들, 협곡들 조금 내려가는 사이에 또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실패죠.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올라가는 산에 등산로의 초입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거기서 실패를 거둡니다. 근데 왜 중간에 이렇게 내릴까요? 우린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요. 묵좌간산처럼 물끄러미 내가 산 주식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 갈 때까지, 사실은 목표한 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택을 하고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팔아야지라고 맘먹는 게 좋습니다. 매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죠. 매도의 시나리오에 부합되는 순간에 매도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본다면 정상까지 가는 길에는 많은 부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어요. 우리가 또 생활하다 보면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불행이 번갈아 나타나듯이
양봉하고 음봉도 번갈아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왼발, 오른발 같은 거예요. 왼발, 오른발이 번갈아 내딛어야 멀리 가죠. 근데 행복하기만 하겠다고 한쪽 발로 깨금발을 짚고 간다면 뭐 심리도 못 가죠. 심리가 뭡니까? 50대 중반인 제 체력으로 생각하면은 100m도 못 갈 것 같은데요. 100m도. 그것처럼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나타나듯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나타나듯 왼발과 오른발이 번갈아 내딛어야 십리도 가고 백리도 가고 천리도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하면서 계속 오르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깨금발 짚고 백리건 천리건 가겠다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나는 행복하기만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하루 중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는 작은 불행에 그 좌절감이 크겠죠.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처럼 양봉과 음봉도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는 주식도 중간에, 돌이켜보면 굉장히 높은 산도 중간에, 오르막길 중간에 만나는 계곡길에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하산하거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을 가느냐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산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산을 다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를 결정하려고 맘먹으면 도달하기 힘들죠. 3개월 내에 승부를 봐야겠다. 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터 린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피터 린치가 옛날에 이제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그 전설적인 인물이시죠. 이 전설적인 인물이 1년에 평균적으로 29.3% 정도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13년 동안 연속으로.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간 분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마이너스 15%에 사서 플러스 15%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30%를 얻으려고 하죠. 그게 짧게 승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플러스 15%에 샀는데 마이너스 15% 간다. 절망스럽죠. 매도하고 말 거예요. 못 견딜 겁니다. 길게 보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산을 오르듯이 천천히 가고 산을 오르듯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힘들지만 양발을 번갈아 내디면서 걸어가야, 그리고 긴 안목과 준비를 거쳐서 등산로를 올라가야 정상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묵좌간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샀으면 내 주식이 가는 길을 물끄러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가지지 않아야만 성공한다는 거죠. 우리는 또 주식을 사기 전에 많이 공부를 해요.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거시경제, 미시경제, 산업 분석, 공부하죠. 공부하고 또 책도 많이 읽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든가 존 템플턴, 발 밀러, 피터 컨딜,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느긋하게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장기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장기 투자한다는 사람을 제가 경험적으로 주변에서 만나는 손님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선후배들을 살펴보면 한 20% 30% 물려서 어쩔 수 없이 3년 4년 가는 타의적 장기 투자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기 투자가가 잘 안 됩니다. 작은 이익에 매도하죠. 그래서 이익이 나면은 3일도 참기 힘들고, 물려서 손실이 나게 되면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난 상태에서
내가 저 산의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중턱에 왔는데 이익이 나 있겠죠. 이익이 나 있는데도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려면 중간에 내리막, 오르막, 숨가쁘고 다리가 힘이 들어도 정상을 바라보고 가려는 사람은 중간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에 흥분하고 혹은 작은 악재에 절망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근데 시장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혼자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렇다라는 게 자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금에 감정을 부여하고 특별한 사정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극복해야 된다. 느긋해야 되고 조급하지 않아야 주식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인데 20대나 30대는 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50에, 60에 곧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큰 좌절을 겪으면 이게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옛날 어른들이 삼재팔란을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뭐 올해는 삼재에 들었으니까 물가에 가지 말고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먼 길 조심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삼재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둘러싼 이 운명이 주변 상황들이 급변하는 것을 삼재라고 해요. 삼재. 그래서 30대의 삼재는 돈 주고 살아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주변이 급변하고 내 운명이 나를 태운 운명의 말이 막 달릴 때 그때가 삼재인데 뭐 젊었을 때는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50, 60, 70에 주변이 혹은 내 운명이 급변하면 불안하죠. 그래서 삼재팔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태운 운명의 말이 마구 날뛸 때는 고삐를 단단히 쥐고 그 말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편자를 가한다. 박차를 가한다는 거죠. 채찍질을 하고 박차를 가한다. 말이 그렇지 않아도 뛰고 있는데 더 빨리 뛰라고 채찍을 휘두르고 박차를 가하면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말이 막 날뛸 때는 또 내가 산 주식이 막 달릴 때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삐를 단단히 쥐고 다리 힘을 딱 주고 앉아서 안 떨어져야 됩니다. 주식을 이미 갖고 있는 동안에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삽니까? 방송에서 보고 유튜브를 보고 신문에서 읽고 친구가 권해서 이렇게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샀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보통의 로트는 포탈에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종목 토론방에 가면은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죠. 그럼 종목 토론방에 정말로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을까요? 종목 토론방, 소위 말하는 종토방에서 가장 많이 활약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매입한 지 한 1년 이내의 사람들, 특히 20, 30%씩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작은 호재에 가자를 외치고 작은 악재에 절망하면서 자기가 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주담이 성의가 없다는 둥, 이 종목을 방송에 추천한 뭐 애널리스트를 욕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그러니까 일이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죠. 원래 공부를 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등산을 해야 되는데, 사고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종토방에 가서 공부를 해요. 종토방에 무슨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하고 보죠. 그러나 종토방에서 흘러다니는 글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9급이 10급 가리키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9급이 10급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한데 우린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요. 이게 일반 투자가들의 현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식 투자의 대가 상식 투자가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주식은 상식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피터 린치가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 17가지 쭉 해보면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회사는 성장하고 있어야 되고 뭐 경영진들이 도덕적이어야 되고 뭐 있죠. 상식적인 거예요. 기술주와 성장주 투자에 대가했던 그 피터 컨딜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벤자민 그레이엄 같이 가치 투자를 주장했던 분들 다 공부를 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살아가는데 저평가된 주식이 내 눈앞에 보일까요? 정말 가치 있는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밸류하고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 있다.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찾아보기 힘들죠.